자, 반갑습니다. 오늘 1-3 에너지와 인류 문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이 에너지라는 게 우리 인류의 문명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뭡니까? 곰입니다. 곰, 그죠? 곰 굉장히 무서운 동물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동물, 곰. 자, 그리고 호랑이입니다. 자, 우리 자연계에는 이렇게 강력한 생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사람은 이들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강력하게 신체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옛날 원시인들은 강했던 시절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신체 조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태계 최고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죠. 제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람이 자연계에 있던 어떤 에너지들을 잘 활용해 왔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 녀석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게 누굴까요? 그렇죠, 태양입니다. 이 태양은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태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수소가 4개가 있고요. 이 4개가 합쳐지면서 헬륨으로 바뀌는데 이 과정에서 전체 질량이 합이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 줄어든 만큼이 에너지로 발생되어 방출이 된다. 이거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이죠.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태양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에너지가 이제 지구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멀기 때문에 도달하는 에너지는 극히 작지만 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1시간 동안 받는 에너지들을 총 합하면 우리 인류 전체가 1년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 양과 맞먹는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럼 이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로 지구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이 식물들입니다. 이 식물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태양으로부터 온 이 에너지를 받아서 이를 식물 안에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태양 에너지가 어떤 식물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 식물들이 이렇게 땅에 파묻혀 가지고 화석 연료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동식물들의 어떤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 태양 에너지로 인해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비가 만들어지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태풍이 생겨나는 것도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자, 바다의 파도도 이 태양에서 온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자, 이 에너지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게 이 화석 연료입니다. 이 화석 연료는 증기기관이 만들어진 뒤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자, 보통 증기기관이라 하면 이런 거죠. 어떤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열에너지를 만들어서 이 열에너지가 물을 끓여서 전기로 이렇게 기관을 작동시키는 이게 바로 증기기관입니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 화석 연료의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죠. 자, 기관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이 외연기관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자, 석탄을 연소시키는데 지금 이 화석 연료가 기관의 밖에서 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작동하는 이 부분을 이제 실린더라고 하면 이 실린더의 외부에서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는 기관을 외연기관이라고 하고 방금 전에 본 기차가 그 예가 되겠죠. 이 녀석들. 자, 그러면 외연기관 말고 자, 내연기관도 있습니다. 내연기관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로 자동차 안에 엔진 안에가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실린더 안에서 연료를 연소시키는 그런 기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화석연료가 주로 활용되는 분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화석연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연소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 에너지가 얼마인지 우리가 만약 알고 싶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좀 잔인하지만 어떤 방법을 이용하느냐 하면 얘를 태워가지고 얘가 타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과연 얼만큼인지를 측정해서 그걸 거꾸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얘를 일단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위에 비커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아 넣는 거죠. 자, 이때 타면서 나오는 열 에너지의 양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하면 자, 이 물을 1g의 온도가 만약 10도씨였다. 근데 불을 붙여서 가열을 하니까 잠시 후에 온도가 11도씨, 즉 1도씨가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때 공급된 열 에너지의 양은 1칼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딱 정리하면 1g의 물을 온도로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의 양을 우리가 1칼로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를 단위를 주율로 바꾸면 4.2줄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연료를 1g을 태웠습니다. 그랬더니 물을 1g의 온도를
자, 2도씨 상승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 연료 1g이 연소되면서 나오는 뿜어낸 열량은 자, 2칼로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를 줄의 단위로 변환을 시키면 자, 1칼로리는 4.2줄이기 때문에 8.4줄의 열량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연료 1g의 연소열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면 자, 이 물체는 1g당 8.4줄의 열량이 생겨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별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 시간에도 활동지를 하는 게 아니라 서클맵으로 내용을 정리할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봅시다.